빌딩 숲 사이로 낯익은 곡조가 흘러나온다. 지난 시절 조선시대 양반의 삶을 노래하고 풍류를 상징하던 시조가 세월을 거슬러 올라 21세기 서울 도심 한가운데 서 있다. 누린 듯 단정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기계를 지닌 옛 선비들의 잊혀진 풍류, 시조. 이 황량한 도시 속에서 시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서울 도심의 작은 소극장. 특별한 시조 공연이 열린다는 이곳에서 만난 관객들은 뜻밖에도 20, 30대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여류 가객 정말이다. 오늘 그녀는 이곳에서 평소 자신이 즐겨 부르는 가곡과 시조를 선보일 예정인데, 얼핏 보기엔 평범하고 소박한 공연인 듯 보이지만 피아노와 하프 등의 서양 악기와 정가의 만남은 좀처럼 보기 힘든 흔치 않은 무대다. 맑고 청아한 정마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노래 정가, 그리고 서양의 악기가 만나 만들어내는 무대는 새로운 시도다. 지금 현재 한복을 입지 않고 사는 것처럼 정가라는 거는 옛날부터 내려와서 지금 우리한테도 있지만, 사실 또 한국인에게 또 저한테도 서양 악기가 사실은 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악기고, 하프는 물론 최근에 만났지만요, 피아노나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 악기가 사실 서양 것, 우리 것 이런 구분보단 지금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나에게 교감을 주고 내가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시도다 아니면은 뭐 새로운 시도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름답고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고 마냥 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동안 정마리는 이렇게 정가와 동서양 악기의 만남뿐 아니라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의 소통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녀의 이런 작은 노력의 결실이 머지않아 시조의 대중화라는 큰 결실로 돌아오리란 예감은 섣부른 판단만은 아닐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악하면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리씨 소리 듣고는 국악이라는 딱 생각이 특별히 안 들더라고요. 여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에 갔다 온 그런 기분입니다. 소풍 갔다 온 기분입니다. 한때 시대를 노래했던 시조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낯선 음악이 돼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외에는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교에서는 교양 시간에도 별로 배운 적은 없고요. 그런 쪽은. 초등학교 이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옛 문학의 한 장르가 시조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우기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따로 어떤 음악이라고는 알고 있지 못해요. 시조는 요즘은 우리가 문학으로만 대부분 알고 있는데, 원래 시조는 사실은 문학이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음곡과 노랫말이 함께 포함된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시조를 짓거나 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를 짓는다거나 문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부르는 하나의 장르로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시조 읊는 소리가 들린다. 과거의 노래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노랫말만 남아버린 시조. 상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동기는 형제나 자매나 남매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노래로서의 시조가 낯설게 된 것은 문학의 장르로만 편중된 교육 시스템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에 비해 음악으로서 시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중학교 교과과정 전체를 통틀어 고작 2-3시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학교가 제대로 된 시조 수업 대신 간단한 감상에 그치는 것이 현실인데, 이 학교의 경우 시조창 특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사가 엄청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7차 교육과정이니 8차 교육과정이니 해갖고 교사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시조창을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시간 외에 그 특별활동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따로 그 시조창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에 이제 한번 가르쳐 보는 거죠. 물론 6, 7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음악교과서엔 분명 시조창을 배우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서양음악 전공자가 대부분인 현재 초중고교의 음악교사가 제대로 된 시조 수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전문적으로 국악을 가르치기에는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악 연수를 하고 있는데, 뭐 국립국악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국악 연수를 하는데, 그 국악 연수 프로그램에 이 민요창 그리고 시조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그 연수를 통해서 자기 어떤 그 전문적인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전문적으로 만약에 시조창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국악 강사 풀제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악 강사 풀 중에서 시조 전공하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국악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국악고등학교. 니은이 붙어야지. 태사이 아니라 그랬지? 그 다음에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인 특수목적 고등학교답게 이곳에서는 정가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시조를 배운다. 때문에 이곳의 학생들에게 시조는 더 이상 낯선 장르가 아니다. 장식음이 뭐 있어요? 떠는 거. 하지만 이곳에서도 정가, 특히 시조 전공자는 매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시조 수업. 청조회를 배웠지만 버드른도 얹어서 부르고 기러기도 얹어서 부르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네. 전공자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시조에 대한 열정만은 남다른데. 산도 절로 특히 최근엔 기본적인 시조 외에도 부르기 쉽고 편안한 시조들을 많이 부르고 있다. 이 또한 전공자들에게 시조를 보다 익숙하고 즐거운 장르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고민이 많이 되죠. 네. 왜냐면 정가가 아직 많이 개척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라서 전공을 내가 하고서도 이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커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그래도 이제 개척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전통 성악 중에서 가곡을 또 시조를 가사를 이렇게 맥을 잇고 있는가 볼 때 참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항상 공인의 자세로 우리가 국악을 전파해야 되고 국악 중에서도 이 정가를 우리가 계속 뿌리를 내려서 이게 역사의 한 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도 많이 있고 조금씩 신압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접해지는 기회가 되면 어느 날 정가가 그렇게 낯설지 않고 아 이런 게 가곡이 이런 게 시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시조는 원래 악곡의 한 갈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조선 후기 성행하던 가곡에서 파생된 시조. 시조의 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문헌상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신광수의 문집 석북집의 관서악부다. 관서악부에는 당시 가곡계에서 비중 있는 가객이었던 이세춘이 시조를 처음 지어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시조의 장단을 배열했다는 것은 분명 시조가락에 장단을 쳐주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세춘이 당시에 부른 시조가 지금의 시조를 가리킨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또한 시조의 악보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1800년경 서유구가 편찬한 유예지의 양금자보다. 옛날에 있던 악보들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그 후대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 시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 형태가 어떤 음악으로 불렸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엽의 단계라는 게 있었고요. 대엽은 또 나중에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으로 이제 분화가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가곡으로 집대성이 됩니다만은 그 대엽 이전에는 또 진작이라고 하는 그 노래 곡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의 단계에 이르는 그 시대에 많이 불렸던 노래 곡목이지요. 우리가 추정컨대는 대체로 진작과 대엽조로 이제 이런 시조 시 형태가 가창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가곡으로 집대성돼서 우리나라 노래의 줄기로서 내려오면서 중간에 이제 시조라고 하는 어떤 간단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고 담백한 어떤 노래 형태로 파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조 시 형태가 가창이 된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시조 창법으로 가창이 된 것은 아주 조선조 후대의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조 악보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초창기 것인지 아니면 중간의 것인지 후대의 것인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확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곡의 악보가 비교적 많이 전해진 것에 비해 시조의 악보는 매우 드문 편인데 후대로 전해온 이러한 악보들은 현재 경제 평시조의 원형이 됐다. 대선 시조는 크게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 등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시조 가락엔 자유로이 노랫말을 얹어 부를 수 있다. 평시조에서 처음 파생된 지름시조는 남창지름과 여창지름으로 나뉘고, 남창지름은 처음부터 높은 음을 통목으로 가성 없이 부르며, 여창지름은 평평하게 시작해 여린 음색의 송목으로 높은 음을 뽑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큰 장도리로 뚱땅 뚱 눌러 박어
평시조의 기본 가락에 노랫말을 촘촘히 얹어 부르는 사설시조는 비교적 느리게 들리는 평시조와는 달리 빠르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다. 청살리 벽계수야 그러면 청살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름시조다 그러면 앞부분을 이렇게 높이 질러서 낸다 그러거든요. 이제 바람아 부지 마라라는 이제 그 지름시조가 있는데, 그인 경우에는 바람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내주죠. 이게 이제 이거 지름시조라고 하고, 대산이 세자문 되는 거를 어와 청춘 소년들아, 그러니까 그런 가사 그 말수가 많이 들어, 그런 거를 이제 사설시조라고 하죠. 시조는 서울을 중심으로 양반들이 부르기 시작했지만 후에 낙향한 양반들이 각 지역에서 다시 부르면서 지역의 특색을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국악계의 심장이 되는 국립국악원. 시조의 여러 창제를 얘기하면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바로 현재 대부분의 시조 전공자나 전문 가객이 부르는 시조가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제시조를 원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시조는 가사에 12가사가 있죠. 가사. 주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곡조에서 똑같이 출연한 건 아니지만은 작곡한 사람이 개서 많이 빼내서 작곡을 했다고 봐요. 석인 예승 충남 부여로 가는 길. 현재 충남 부여는 과거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활성화됐던 내포제 시조의 전수관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시조 관련 행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 꾸준히 이루어져 내포제 시조의 대중화와 명맥 유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제33회 전통문화 내포제 시조 전국 남녀 경창대 개론 선언합니다. 특히 올해로 33회를 맞이한 내포제 시조 경창대회는 일반인들에게 시조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마다 수백 명이 참가하는 일반인 대상 경창대회로 전문인 못지않은 실력과 열정이 엿보인다. 작자에는 임생 이렇게 했지만 내포제 시조가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 그 중심엔 현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김원실 선생이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시조 전수관을 세우고 경창대회를 통해 내포제 시조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그는 시조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우리는 태사아라고 모음을 반드시 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자를 꼭 붙여서 태사 이소리와 태사 들리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짝지는 판판하게 나가되 저희는 짚고 넘어간다. 모음을 잡고 넘어간다. 그게 특징입니다. 부서선 저문 비에 황성이 정막하고
낙범이 잠든 두견 궁하원 짝을 지어 전저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 3사관학교. 그곳에서 우린 뜻하지 않게 시조의 씩씩한 기계를 만날 수 있었다. 손을 어느 정도 높이 들어 올려야 돼요. 장구 박자 연습. 가슴 정도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 시조창의 그 박은 몇 박 몇 박으로 되어 있습니까? 5박, 6박. 네, 5박, 8박. 요 두 가지죠. 시조창 박은 두 가지만 하면 다 됩니다. 사관생도들이 부르는 시조. 그 모습은 생소하지만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제 시조의 꿋꿋하고 강한 느낌과는 잘 맞아 떨어진다. 장차 군의 리더가 될 사관생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심신을 익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옛것을 익히는 좋은 전통을 계승하는데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택을 해서 약 10여 년 정도 지금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영제 시조는 영판 좋다란 말이 있을 만큼 음악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진 시조였다. 영제 시조의 특징은 다른 시조에 비해서 꾸밈음이 그렇게 장식음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시조에 비해서 꾸밈음이 많지 않아서 좀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음악적인 분위기가 씩씩하고 웅장하고 꼿꼿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장단이 다른 제에 비해서 연 부분이 다른 것이 또 특징입니다. 꽃인지 핀지 알 수가 없네. 광주시민회관에 위치한 완제시조 보존회. 이곳에서는 완제시조 기능보유자 이상술 선생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시조 강연이 한창이다. 임력이 하나 있잖아. 예, 하게 돼 있어요. 하도 원래는 그냥 게.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음정 하나하나까지 쉽게 지나치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는데 19살의 나이로 시조계에 입문한 이상술 선생은 서감 정경태 선생에게 시조를 사사하였다. 특히 시조음계와 시조창을 접목하는 율려상조법을 전수받아 시조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 완제는 동창이 이렇게 딱 분위기거든. 밝아 이렇게 하는데 영제는 동창이 밝아
밝아하고 틀리지. 그런 이제 창법이 그렇게 그런 것이 이제 틀려요. 전라도의 토속 언어와 발음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창법과 가락을 형성한 완제 시조. 명년 3월에 오시마 더니 명년이 한이 없고 3월도 하다 양유 정양유왕은 청양 변색이 몇 번이며 고창행도 불긋 중앙대학교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다. 아시아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각국의 숨겨진 음악적 우수성을 발굴하기 위한 아시아 음악 학회의 정기 모임이다. 시조는 정가의 마지막. 오늘은 특별히 중앙대 국악과 전인평 교수의 시조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날이다. 음들을 꾸며내요. 이걸 시인세라고. 그동안 국내에서조차 그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그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다. 통창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많이 떨잖아요. 통창 뽑아서 이렇게 그냥 쭉 뻗잖아요. 그래서 소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겨서 내는 것이 마치 그림에서 여백을 많이 두고 그 먹으로 농담을 표현해가지고 음악의 멋을 나타내는 거와 흡사하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국내 음악계에서도 주류에 서 있지 못한 시조의 우수성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시조같이 느린 음악을 들으면은 지구력이 길러지고 이성적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교양음악으로서 이 음악을 보급하면은 세상이 좀 더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참을성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말하자면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자제를 못하고 하는데, 이러한 시조 교육을 통해서 자율성을 기르고 지구력을 기르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한방 전문 병원. 이곳에서는 한의학의 이론과 치료법을 바탕으로 한방음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방음악치료센터에서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이 활용되는데 그중에 시조가 있다. 한방음악치료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음악치료는 심리학적인 이론의 베이스를 갖고 있고, 한방음악치료는 한의학적인 이론,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한 이론의 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서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직접 쓰이고 있는 것이 한방음악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음악치료는 심리적인 안정, 정신적인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고요. 한방음악치료는 중풍 환자나 암 환자나 아토피 환자나 당뇨 환자, 이렇죠. 직접적인 질병 치료에 쓸 수 있는 것이 한방음악치료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의학에서는 심신일여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심신일여. 몸과 마음은 하나로 똑같다는 거예요. 뇌경색을 앓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기약화된 시조를 듣는 한방음악 치료를 병행한 결과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마음이 그냥 전부 그냥 이렇게 최적 있는 것이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기분이 참 좋아요. 혼자 그냥 덩실덩실 어깨가 그냥 절로 올라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게 대금이거든요. 우리 대금 시조를 딱 보면은 우리가 실은 시조 음악을 쓸 때 가사는 쓰지 않고 그 시조를 기악화한 음악만 쓰고 있는데요. 시조 반주할 때 대금의 긴 여음구, 길게 늘려주는 그러한 음은요. 수기를 주면서 금기까지 주기 때문에 대금이라고 하는 빛깔 달리가 금기를 주거든요. 그리고 길게 긴 한숨으로 쭉 끌어주는 거는 가만히 고요하게 양 요소는 바로 그건 음적인 기운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양기가 극성한 환자들에게 음기를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는 것이 바로 대금의 진연주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조나 가곡 같은 것, 우리 편수대엽이라든지 뭐 이삭대엽이라든지 굉장히 정화하고 단아하고 그 음의 여운이 쭉 가라앉히는 기운을 줍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울산에서 소년소녀 정가단 어린이들을 만났다. 국내 유일의 청소년 정가단인 한국소년소녀 정가단 아이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시조를 부르며 더위를 이기고 있었다. 아까 악보 외워? 저 시조시 외워? 이리 와. 그러니까 초장만. 특히 이곳의 아이들은 직접 지은 노랫말을 평시조가락에 얹어 부르는데 뭐였니 처음에 시조시가? 사자. 해봐. 뭐였니? 초장이? 사자가 어흥. 그치? 그럼 사자가 어흥 하듯이. 그치? 그러면 더 재밌겠지? 자, 어흥. 과거 옛 선비들이 부르던 시조의 명맥을 고스란히 이어가면서도 노랫말엔 특유의 천진함이 묻어난다. 옳지. 네. 제목은 오빠고요. 오빠에 대해서 쓴 거예요. 못생긴 우리 오빠.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데 그래도 알면은 어렵게 생각한 걸 또 다시 알게 되면 또 그게 또 재밌어져. 계승되어서 내려온 그런 전통음악이 학생들이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조기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죠. 더구나 또 우리 아주 고유한 우리 노래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아이들은 직접 노랫말을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조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매력을 자연스럽게 깨달아간다.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이 시조의 명맥을 잇고 다음 세대에게 시조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전통음악의 대중화에 있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대중적인 관심이다. 때문에 아마추어 동호회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 풍류회는 순수 아마추어 국악 동호회이고요. 단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각악기 다른 검은고, 가야금 그런 현악기, 그리고 관악기, 대금, 단소, 피리 이런 여러 가지 국악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회원들 간에 친목도 도모도 하고 음악적으로 이게 교류도 하는 그런 순수 아마추어 국악 동호회입니다. 시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해봐. 이곳에서 만난 반가운 사람들, 풍류회 안에 있는 시조 모임이다. 구성직의 가락을 뽑아내는 솜씨며 대금을 연주하는 솜씨가 전문가 못지않다.
그러니까 좀 흥이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재즈 같은 것도 이제 피아노도 좀 쳤었어요. 재즈 피아노 뭐 나름대로 흉내도 좀 내고 그랬었는데 빠르게 막 이렇게 물론 재즈도 차분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빠르게 가는 어떤 그런 속에서 보면은 막 정말 사람의 감정을 어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흥분시키는 그런 쪽으로 경향이 가기 쉬운데 정가 판소리나 민소각 쪽은 또 다르지만 정가 쪽은 어떤 절제된 속에서 어떤 이렇게 차분하게 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을 좀 이렇게 정신을 좀 맑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좀 안정시켜주면서도 적당한 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음악당에서 열린 경서도 소리극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이곳에서 문현 선생을 만났다. 경서도 소리극 공연에 그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조 이쪽 정가 따로, 이제 경서도 민요나 잡가 따로 이제 전공이 분리하게 됐지만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같은 장르에서 같은 사람에서 이제 전승이 되었던 겁니다. 요번에 경서도 소리극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소리하고 이제 서도 소리가 줄을 이루는 건데, 이제 시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평원왕이라는 평강공주의 이제 아버지 역할을 고구려 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도입부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 도입부에서 경서도 소리의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 이제 왕이기도 하니까 좀 탈피해서 처음에 좀 묵직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내는 데 있어서 시조창이 제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조 공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조금 더 대중적인 공연을 통해 시조를 알리는 일. 안타깝지만 현재 시조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시조를 알리고 익숙한 음악으로 인식시키는 일이야말로 시조 대중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시조를 그냥 대학에 그냥 이렇게 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이런 민요랑 직접 공연이랑 같이 보니까 더 흥겹고 재밌었어요. 요새 이제 뮤지컬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국악 뮤지컬이 이제 이런 소리극이라고 했을 때, 이런 소리극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 거기에 이제 시조, 정가도 포함해서 같이 병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고 파급 효과가 큰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렵지만 계속 이러한 쪽의 작업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던 지난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정수자 선생님, 동갑파 선생님, 그리고 저는 오정훈입니다. 저는 국악고등학교에서 현재 정가를 가르치고 바로 시조를 쓰는 시인과 시조를 부르는 가객의 만남이 그것이다. 향조를 출입하는 분들은 조금 식자들인데, 지식인층인데, 요즘 얘기하면 엘리트. 뜻깊은 만남과 함께 하나로 시작돼 어느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시조에 대한 얘기가 허심탄회하게 오고 갔다.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 모두가 이제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경험적으로 해봤을 때. 국악이라는 것 자체도 외면되어 있고, 국악 장르 중에서도 시조는 더더욱 소외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뭐 조금이라도 시조라는 것을 좀 듣고 교육이 되었어야, 또 이러한 느린 음악일수록 첫 번에 딱 들었을 때 유행가, 뭐 팝이나 대중가요처럼 한 번에 들어서 딱 인이 이렇게 좋아할 성질일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씹고 씹어야 거기서 단맛이 나는 음악들인데, 그런 것이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뚝방길
어린 염소 등 가려운 묘비도 지났다. 시조의 본질은 기본 가락의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것.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 즉석에서 시조를 읊고 그 노랫말을 자연스럽게 가락에 얹어 불렀다. 어린 염소 등 이렇게 시조 문인과 가객의 만남은 문학과 음악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조가 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다시 그 원형의 모습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화합의 자리인 함께 시조창을 부르면서 다음의 만남을 기약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런 시조창을 직접 하시는 분, 그다음에 현대 시조를 직접 쓰는 사람들, 이런 양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의의가 깊다고 보고요. 이제라도 이렇게 접목을 서로 해가지고 서로 장점을 골라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을 시킨다면 세계 유일의 그런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문현 선생은 무대 위에 섰다. 그는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낯설고 조금은 지루한 인상을 주는 시조를 좀 더 친숙한 노래로 알리고자 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가락의 현대적인 노랫말을 얹고 피아노, 기타 등 서양악기를 반주 삼는 등 그의 대중화를 향한 노력은 어느새 관객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I have heard the performers sing traditional Shijo before, and so I wanted to come and listen to tonight do the contemporary performance to sort of understand how the music is transforming and being played in a modern setting. So I thought it was marvelous.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예, 아마 너무 좋아서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찾을 수 없겠지만 이번에 왔을 때 가장 큰 인상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요. 또 시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아마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조를 굉장히 많이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그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즐거웠고. 시조는 잊혀진 것이 아니다. 시조는 여전히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으며 새로운 노랫말을 얹어 부를 때마다 전혀 다른 노래로
재탄생된다. 시대를 노래하고 사람을 노래하고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새롭게 불려지는 한 시조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영원히 노래될 것이다.